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 하루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또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말 때 아닌 몰매를 맞았습니다.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박근혜를 넘어야 보수가 산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욕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박근혜를 넘어야 보수가 산다,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지자분들은 화날 수뿐이 없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묘한 게, 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살 길이 뭐냐는 것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냐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세훈 전 시장은 뭐 하루 종일 막 몰매를 맞았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SNS 공간에서 박근혜를 사랑하는 많은 이제 분들이 오세훈을 공격하는 댓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세훈의 이 출마 선언문은 쇼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이 벙쪄가지고 이걸 딱 듣고 난 뒤에 대개 이렇게 아마 예상한 모양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 황교안, 홍준표,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석방운동 하겠다, 전국 순회하면서 뭐 장애투쟁 하겠다 그러는데, 오세훈 전 시장도 비슷한 논조로 아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은 크게 몇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첫째는 문재인 정권을 처음에는 아주 세게 깠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중환자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서 첫 문장이 그겁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대통령의 처신에 국가안보는 백척간도에 서 있다. 뭐 셉니다.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 등등등등 아마추어 경제 실험으로 빈곤처럼 몰락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부패는 속속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 딸 가족은 해외로 이주하고, 영부인 절친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최측근 김경수의 실형까지, 이게 나라냐는 인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런 요지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지독하게 지금 사법부, 언론 등등을 갖다가 물갈이하고 있는가를 쫙 한 뒤에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잘합니다. 서울시장 시절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다가 시장직을 던진 데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우리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을 즐겼다. 사죄해야 된다. 이명박 박근혜 편갈라서 10년 동안 싸웠는데 결과가 뭐냐. 이제 반성하자. 개파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2006년 커트칼 테러를 당하면서도 저를 지원 유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안타까움이야 오세훈님들 그 어떤 분들보다 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다. 불행히도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에 실망을 안겨드린 게 사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이거 뭐 거의 몰매 맞을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또 반대로는 오세훈이가 용기는 있구나, 이런 평가도 뭐 나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출마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심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 대놓고 출마 선언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지 못했다, 실망을 안겨드렸다. 그래서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경악한 겁니다. 이게 뭔지? 저 사람 미쳤나? 그러면서 제목에 기사가 쏟아지는데, 황교안, 홍준표 두 후보가 출마 선언문을 했을 때보다는 기사가 뭐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북미 회담, 뭐 트럼프, 김정은 기사가 있을 텐데 눌러버렸습니다. 그냥 뭐 싸그리 인터넷을 장악하면서 기사마다 댓글에는 오세훈 욕하는 글들로 막 거의 하루 종일 아마 오세훈은 뭐 평생 들을 욕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용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좀 논리적인 건데, 박근혜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프레임으로 걸어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이거는 뭐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아도. 그래서 보수 우파 재건을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는데 거기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패족으로 불렸던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이름 석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거의 세게 지금 간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황교안 그 두 후보와는 좀 결이 완전히 다르게 그냥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당대표 떨어지더라도 할 말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주장은 이겁니다. 서울에 49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정당이 국회의원을 내지 못했던 지역구가 딱 한 군데입니다. 광진 을입니다. 예. 딱 한 군데. 관악, 갑을 다 했습니다. 뭐 김성식, 오신환 다 했는데 유일하게 못했던 곳이 광진을입니다. 광진 갑은 한 번 한 적 같아요. 권태기가 있죠. 예, 권태기. 근데 이곳에 내가 당협위원장이 됐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승리, 정권 탈환은 오세훈이가 최고 잘한다. 오세훈이 진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1년 동안 기자들이 조금 놀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러겠죠. 그 가운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또 조금 센 구절인데 황교안, 홍준표 두 명을 조금 비판했습니다. 아주 점잖게 했지만 세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한 후보에게 기회를 한 번 줘볼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를 잡았지만 처참한 패배를 자초한 분에게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후보. 기자회견 때 이제 기자들 질문을 하니까 불안한 후보는 황홍다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2번이나 비대위를 자초했다. 뭐 이런 건데 예. 어쨌든 간에 오늘 뭐 그동안에는 이 후보들한 비판을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세게 비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세훈이 상당히 세게 질렀습니다. 세요. 그죠? 근데 저는 뭐 다른 부분은 뭐 예. 뛰어넘어야 된다, 네. 또 극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 신혜한수도 강조한 부분이지만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다. 예.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헌법을 부정했냐. 헌법 부정이라 그러면 바로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또 그렇죠. 입장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논란이 될 겁니다. 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뿐만 아니라 김진태 뭐 등등 뭐 정우택 등 이번에 나온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그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당시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다 따져봐야 됩니다. 왜? 저는 지금 참 세상을 참 빨리 잊어버린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한 2년 됐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의총에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친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먼저 나와서 하야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질서 있는 퇴진해야 네, 된다. 뭐 지금 뭐 지나니까 지금 꼭 그때 여론조사하면 70%,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여론조사 나오니까 그 여론을 무서워해가지고 전부 다 친박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지금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들은 이제 한번 딱 공개해서 아니 뭐 탄핵이 좋다 나쁘다는 또 논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때 했던 그 사람들의 태도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가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냐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 있죠. 네, 논쟁할 뭐가 필요 그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오세훈이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자꾸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자꾸만 이 내부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국민들은 왜? 수도권에 있는 적어도 국민들은 박근혜 논쟁이 벌어지면 자유한국당을 예쁘게 안 봅니다. 또 저것들 내부 싸우고 있네. 또 하나는 어쨌든 그 당시 여론조사도 있지만 지금도 이 TK 정도 빼고는 논란의 여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뭐 탄핵 잘못됐다 하기 시작하면요. 또 다른 국민들은 잘못된 거 맞아?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문재인을 비판해야 될 시기에 박근혜 비판이 다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상황으로 그거를, 매몰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니, 나왔지만,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걸 다시 지금 논쟁을 또 해야 됩니까? 2년 지난 거를? 최순실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은 문재인이 지금 얼마나 못합니까? 이 정권은요, 뭐가 터지면 더 심한 게 터져가 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비판 안 하고 딱 우리끼리 또 뭐 박근혜 논쟁을 시작한다? 전당대회에서? 바보짓입니다. 저쪽은요, 지금 또 북미담 가지고 또 하나 잡았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 올라가려고 좀 난리를 치는데, 다시 우리가 과거로 들어가면 되느냐? 미래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황교안이 할 수도 있고, 홍준표가 할 수도 있고, 오세훈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정우택이나 김진태나 뭐 주호영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 수 있는가의 그 미래 비전으로 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은 하루 동안 뭐 평생 먹을 욕 몰래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박근혜를 넘어야 보수가 살아난다. 이 논쟁 앞으로 계속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참,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또 할 수뿐이 없는 얘기고요. 또 안타까워서 또 해야 될 얘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또 해야 되고. 참, 이 탄핵 프레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냉정함이라는 거는 미래를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의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적 가치, 무엇을 훼손했는지, 저는 이 정권이 훨씬 더 많이 훼손하고 있는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당 내부에서 대선 참패하고 지방선거 참패했는데도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 또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어쨌건 좀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